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추매가 좀 고픕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인공지능이 사실상 모든 일자리를 바꿀 것이다.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가 AI로 인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자사 글로벌 인력 규모를 동결하겠다. 쉽게 말하면 신입들 새로 안 뽑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최대 그 민간 고용주죠. 월마트가 이렇게 했다면 사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 마트라고 하는 분야가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월마트만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이미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졸 공채 신입 사원을 잘 안 뽑습니다. 기존에 뽑아놓은 사람을 자르긴 좀 그렇고요. 뭐 AI라고 하는 것도 좀 뭘 알아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입들을 가르치느니 AI에 그냥 시키면 계속 무제한으로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을 이미 잘 안 뽑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존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부의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앞으로는요. 기존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급장 달고 대표적인 계급장이 저는 학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벌 혹은 이제 뭐 사자 달린 직업들 혹은 암기를 잘해서 뭐 고시를 패스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죠. 계급장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 같은 것을 예전에 막 이제 뭐 2번, 3번, 4번 더 누가 더 많이 짧은 시간 안에 몇 번 더 많이 봐서 그것을 이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는지 요거 이제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자기 관심사에서부터 전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취미가 되고요. 뭐 요즘에 그 마라톤 이제 러닝 혹은 뭐 등산 혹은 뭐 그림 그리기 여기서 조금 더 가면요. 이제 팬덤이 생기는 전문가의 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그다음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계속 오래 가다 보면 본인 이름을 거는 개인이 브랜드화 되는 시즌이 오고요. 브랜드를 더 넘어서면 그냥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장르가 될 수도 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앞으로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AI나 뭐 이제 뭐 크립토, 뭐 블록체인들 이런 것들은 저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가장 1위 부자들인 대부분 그 직종이 창업가랍니다. 이제 그 회사 만드신 분들 50%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냐? 40%는 투자자랍니다. 3위는 운동선수. 뭐 이제 NBA 아니면 뭐 손흥민 또는 뭐 세계 최고의 메시 이런 운동선수들. 그 다음 4위는 예술가. 이제 뭐 아티스트들 되겠죠. 가수도 뭐 아이돌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제 대부분 사실은 월급쟁이들이 많거든요. 월급쟁이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은 0.001%가 부자가 되더라. 사실은 뭐 누구도 월급으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마이크 알프레드 얘긴데요. 누구도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갑니다. Jobs are scams.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가 이 쓸데없는 대부분의 직업을 다 없애줄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를 왜 사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월급을 따박따박 모으거나 이제 소득이죠. 이걸 모아서 저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요. 사실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물론 좋은데요. 종잣돈 마련이 저는 1번 스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간절함에서 시작하겠지만 종잣돈 1억 이하는요. 그렇게까지 큰 수익이라고 할 만한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1억을 모으는 게 제가 볼 땐 굉장히 특히 이제 20대들에겐 어렵겠죠. 이제 먹을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못하 그거 모으는 것부터가 일단 허들이 전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다. 그게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잣돈을 모으고 그다음 공부를 하고 이제 시련을 겪어 나가는 게 경험치 쌓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내가 왜 틀렸지? 하다 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넓게 보이는 거죠.
나는 월급을 따박따박 모으기 싫다. 빚으로 한꺼번에 그냥 투자해서 대박 나면 그걸로 빚을 갚을 것이다. 요거 되면 훌륭합니다. 요게 되시면 굳이 이제 크립토 TV를 보실 이유는 없겠죠. 최근에 네이버 그리고 업비트 합병을 두고 말이 많아집니다. 약간 그 네이버가 이제 기업 가치가 거의 한 3배 이상 업비트가 더 많게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주주들끼리 알력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죠. 이분이요.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연매출 10조 원을 최초로 넘었습니다. 근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최대일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업 확장을 꾀하려는 피벗을 하려고 하는 이혜진 창업자가 이제 그 업비트와의 이렇게 지금 서로 주식을 교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혜진 이제 의장님이 적극적인 구애로 성사가 된 딜이라고 합니다. 보면요,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가 있잖아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이제 가상자산, 쉽게 말하면 코인이죠. 코인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자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기존의 네이버라고 하는 인프라, 플랫폼과 결합을 시켜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최대 플랫폼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 말들이 많죠. 해야 할까요? 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주 빠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반대론자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돈 되겠어? 근데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 빠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에서요. 사실 2015년도부터 CBDC를 개발해 왔거든요. 이 갑자기 CBDC를 하던 걸 다 버립니다.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사실 CBDC 강국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왜 선회했을까요? 비슷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요. 통화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화폐 전쟁이에요. 전쟁은 승자와 패자로 나뉩니다. 패자는 어떻게 됩니까? 승자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굴욕을 맛보고 정말 겪지 않아야 될 것들을 겪는 게 식민지 아닙니까? 요거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 원화가요. 예를 들면 한 10년 후, 20년 후 제2 혹은 제3의 화폐가 될 수도 있어요. 원화가 제1의 화폐가 아니고 여기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혹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엔화 혹은 유로 다른 나라 돈이 막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지금 한국에서 안 하고 가만히만 있다면 테더가 이미 거래소 이제 저기 동대문 남대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 통계에 실은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물건을 받거나 이제 특히 이제 해외와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선호하겠습니까? 원화를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원화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광할 때 쓰겠죠. 그 외에는 달러를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고 위안화도 이거에 지금 중국도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안 할 수가 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우리로 지금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나라 이제 K 콘텐츠 이제 캐대언이 됐건 오징어 게임이 됐건 우리나라가 잘하는 아니면 K 자동차, K 조선 우리의 장점인 아니면 K 뷰티 아니면 K 의료 이런 거 사람들 이제 관광객들 아니면 좋아하는 팬들이 와서 뭔가를 할 때요. 자동차 좀 깎아주거나 K 뷰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면 10% 20% 할인을 해서라도 원화 사용처를 늘릴 이 지금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입법 단계에 있지만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끼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특히 해외 사용자들로부터 원화의 사용처를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식민지화 당하지 않고 주권,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좀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전쟁이란 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한 화폐 전쟁의 판도라 박스를 미국에서는 이미 강제로 개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걸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 중남미나 뭐 일부 뭐 아프리카에서는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 뭐 선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 매매, 정산에 실은 많이 쓰입니다. 근데요, 이 실물 경제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랙락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실은 자산 토큰화요. 주식, 채권, 부동산, 뭐 지적 재산권, NFT,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실은 사고 팔 때 쓰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점점 그 물꼬가 트이고 있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 보면 점점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존의 달러를 쓸 때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쪼갤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 한 채 뭐 100억짜리 우리가 못 하지만 그냥 100개, 200개, 뭐 10,000개로 쪼개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사실 거래가 워낙 간편하지 않습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요. 그러니까 화폐의 발행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든지 둘 다 하게 되면 실은 돈이 도는 거죠. 돈을 찍어서 돌든 그 이제 도는 속도를 넓히든 돈이 빠르게 돌아야 실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돈이 한 곳에 묵혀만 있으면 경제가 그걸 이제 경색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 유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장기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럴 가능성이 실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담보물이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이것으로 나중에 자금을 모으면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도 낮출 수가 있어요. 금리는 적당히 잡아주고 달러의 그러니까 화폐 발행량도 이제 연준에서 어쨌든 돈을 이제 지금까지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돌아서겠죠. 화폐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유통 속도를 넓혀주면 쉽게 말하면 미국의 GDP,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GDP를 늘리면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이렇게 낮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를 줄어들이려면 진짜 공무원 다 자르고 세금은 오히려 높이고 이제 쓸 돈을 안 쓰면 그 납세자들이 아니면 그 투표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영국 정부도 그랬고 이제 미국 과거 패권 국가들은 경제 성장 쪽으로 돈을 맞추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발행시키면서 빚을 살짝 녹입니다. 그 빚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빚을 살짝 그 희석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쓰이고 있는 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초부터 비트코인 했지만 그 속 사정을 알고 들여다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진심이었던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기축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흑자가 아니고 적자. 그러니까 돈을 계속 뿌리고 물건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재정 수지 뭐 이제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는 거죠. 요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일어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경제를 좋게 하면서 사실 유동성이 시장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주식 시장에도 결국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보일 가능성이 전 높다. 단점이 있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만 너무 유리합니다. 너무 이기주의,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전 세계의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화폐들, 다른 나라에 있는 경제는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 이기주의, 특히 이제 AI나 크립토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성장률을 독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 이게 뭐 쓰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아직 이제 법을 만드는 입법 단계에 있고요. 근데 국내 스테이블 코인 SNS 검색량이 뭐 증가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다 쓸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갔다. 전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더 뭐 시장 점유율을 더 가져가냐?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해외로 뻗쳐야 된다. 글로벌 화폐 전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넓혀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플랜 B가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안 끝났다. 지금 현재가 과거로 비하면 2017년 2월달, 2020년 10월달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폭등 전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폭등 전야죠,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뭐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도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 상반기까지 사실은요, 그 글로벌 유동성 있죠. 글로벌 M2. 이제 미국의 유동성도 실은 그대로였어요. 연준에서 돈 찍었습니까? 23년, 4년도 오히려 긴축하고 있었죠. 재무부에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돌려막깁니다. 기존에 찍었던 돈을요, A에서 B로 계좌를 옮겼을 뿐이에요. 뭐 연준에 있는 영레포에 있던 잔고를 이제 시중들에게, 은행들에게 싸줬었죠. 이게 이제 시장 유동성이 이제 긍정적으로 가는 효과가 있어서 23년 3월달 그 은행 위기 있었을 때 미국 재무부에서 은행들에게 지원금을 싸줍니다. 단기국채 시장에 이렇게 조달을 해서 그 지원금을 은행에 몰아줬었고요. 그래서 실은 23년, 24년, 25년까지도 미국의 주식시장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연준 괄호 닫고 QT죠. 연준은 지금도 QT를 하고 있어요. 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엇박자가 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1년 혹은 2년까지도 이제부터는 기존에는 돈을 더 찍어내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글로벌 M2 올라갑니다. 이게요. 그 글로벌 M2가 올라가면 시장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찍어내면 뭐합니까? 돌아야지.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공약을 은행 규제 완화, 뭐 빅테크 규제 완화 이런 걸 들고 나왔던 거예요. 달러에 대한 돈에 대한 유통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들에게 대출 더 많이 해줘. 빠르게 돌 수 있게. 지급준비금 이제 좀 낮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찍었던 산업, 그들이 이제 선택한 자산들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돈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아무 산업이나 골고루 가서 그냥 뭐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 잡주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AI와 철저하게 크립토 쪽이에요. 그것도 이제 코인도 아무 코인이나 다 돈이 간다. 그건 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들이 선택했던 초우량 코인들 위주로 돈이 몰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내년 심지어 내후년까지 보지만 시장이 급등하면 저는 미련 없이 던집니다. 왜? 급등락이 코인 세계에서는 뭐 너무나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9월 마지막 주 결국 17억 달러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투심이 위축됐죠. 9월 달 수익률 최저 통계 무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ETF 사상 최대의 자금이 유출이 됐다.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라크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튜버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난 2주 동안 20%가 하락했다. 이더리움 RSI, 그러니까 상대적 강도 지수가 지난 4월달 트럼프 관세 폭탄 던져진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이더리움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더리움이 이 정도 과매도를 보였을 때는 그 이후 2달 이내에 134%가 상승을 했다.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3,800, 3,900달러 위에서 버텨줘야 된다. 이게 지지선이다. 그리고 과거 패턴을 따른다면 이더리움이 4분기에 우리 돈 한 1,000만 원, 1,100만 원은 가주지 않겠냐. 뭐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요새 금 혹은 비트코인보다는 은에 조금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은이 1년 뒤에 5배 뛸 것이다. 지금이 기회고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금값은 실은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도 뭐 생각보다 지난 뭐 2년 이상 계속 상승세를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은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본인 이미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 더 살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1년 후에 은이 한 5배 정도 오를 것이다. 근데 사실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1년 후 5배 뭐 높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이걸로 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하시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중국의 자산관리공사입니다. 5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다. 이게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MMF 펀드입니다. 홍콩 달러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을 하는데요. 주체는 중국의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렇죠? 중국 규제 당국이 RWA 너희들 좀 신중을 기해. 그리고 이거 너무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가끔 경고장 날립니다. 뭐 무조건 뭐 너무 이제 브레이크 한 번씩 제동은 걸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홍콩이 실은 이더리움 더 빨리 ETF가 승인됐었고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뭐 실물 자산 토큰화 지금 실은 다 하고 있죠. 중국, 유럽, 뭐 제가 이제 약간 반코인이라고 했던 인도,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실은 코인은요 안 하면 너무나 뒤처지는 그런 자산이 이미 됐습니다. 자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AI와 나중에 이제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할 수밖에 없다.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콘플럭스 CTO 이게 레이어 1 블록체인 중국 겁니다. 예전에 19년도에 전시회했을 때 콘플럭스 아주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업체가 영하 20도의 전시회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어쨌든 여기에 최고 기술 책임자가 최근에 중국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요구받았다. 중국의 6해상 실크로드 사업인 1대1로 참여국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크로드가 아니고 이제 디지털 고속도로를 이제 저 1대1로 저 아프리카도 있고 이걸 다 연결을 시키는 망으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의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카자흐스탄 보십시오. 여기도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해외에서 위안화의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급등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이미 지금 행동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인데 중국 사람들끼리 쓰는 건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써줘야 됩니다. 사실상 위안화 기축 통화를 위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달러가 워낙 이제 강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포함이요. 어찌됐건 지금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고 계속 인프라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데요. 중국도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코인이 어떻게 된다. 지금 이걸 지금 한참 넘어서서 화폐의 패권 그리고 더 나가면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실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 근데 한국도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폰투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냥 핸드폰에 들어와서 은행막 안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주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다. 지금 짐 싸서 나가는 이런 또 밈이라고 합니까? 짤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큰 폭의 금리 인하 할 때까지 아마도 이런 압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의 아들 Buy the Dips. 사실은 이 얘기하고 예전에 올해 2월이었습니까? 이더리움 Buy the Dip 외쳤다가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60%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확실한 거예요. 과거에는 뭐 JP 모건, 뭐 IMF 총재, 트럼프 대통령 심지어 이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도 일치한 게 없어요. 다 반대였죠. 우리 속이려고. 그들은 이제 뒷단에서 작업을 다 했던 거고 현재는 뭐다? 말과 행동이 100%를 넘어 제가 보니까 200% 일치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그 부동산 제국 뭐 세웠죠. 수천억의 부동산 제국을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배가 아니고 한 20배, 30배 더 확장된 크립토 제국을 제가 볼 땐 이미 세웠어요. 근데 이것을 더 넓혀갈 기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벤자민 코hen 최근에 비트코인 주봉 가격 차트를 가져오면서 이 지금 상승 그 밴드 상승장 지지선을 터치하고 다시 오르고 있다. 어쨌든 지금 주간 그 마감이 이 위에서 마감이 됐다. 상승세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지금은 2020년 아까 뭐 10월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2020년 9월과 지금 비슷한 것 같다. 그때도 9월 초반 2주, 그러니까 2020년도 9월 첫 2주는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었고 마지막 2주는 하락을 했었다. 가로 열고 닫고 4분기 되면 비트코인이 아마 더 오르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의 벤자민 코hen은 10월이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0% 밑에 있거든요. 60%까지는 다시 튕겨서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트보다 비트를 좀 더 선호하고 주목하고 있는 벤자민 코hen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이제 본인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 도미넌스. 이 사람은 좀 더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분 같습니다. 솔라나의 도미넌스도 이제 전체 시총에서 솔라나가 차지하고 있는 도미넌스도 이제 웨지 패턴 오랫동안 그렸고 이제 조정 축적 횡보를 오래 했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지 않겠어. 이 사람은 무려 솔라나 $1,000 우리 돈 14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우량 알트코인들 라지캡을 굳이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것은 물론 비트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량 알트코인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압력을 오래 받았고 더 조정 횡보를 길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오른다면 상승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업토버 이제 10월 달을 이제 오른다 해서 업토버죠. 근데 저도요 이거 맨날 이제 확인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또 알았는데 업토버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벤버가 있습니다. 달로 가는 11월 달 업토버 문벤버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맞아요. 10월 달이 2위입니다. 월 평균 수익률 가장 높은 수익률 1위는 11월 달이었습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10월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수익률 11월 달이 더 좋네요. 뭐니 해도 크립토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대장입니다. 대장이 먼저 달려가지고 잠깐 이제 숨 고르기 하거나 조금 재미가 없어질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파닥파닥 뛰는 그런 현상이 아마 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알트코인 ETF 불시가 10월 달부터 자금 유입이 대폭발되는 것으로 기대가 된다.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카르다노 담은 코인 5종 세트 출시했었고요. 렉스 오스프리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산 운용사는 이제 약간 편법을 써서 규정을 우회해서 XRP ETF 출시했고요. 도지코인 ETF를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 이렇게 이름이 별로 없는 중소형 자산 운용사가 지금 낸 알트코인 ETF지 않습니까? 25년도에 출시된 710개의 신규 ETF 가운데 성과 1위가 XRP예요. 5위가 도지코인입니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누군가 ETF를 낸다면 지금 대기 수요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당연히 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ETF 상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폴카닷, 시바이누, 아발란체, 젠링크, 스텔라, 솔라나, 헤데라, 카르다노, XRP 총 12개가 아마도 이제 이미 규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장 조건을 충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개요. 코인 어차피 우리가 뭐 다 사고 싶지만 다 살 수는 없죠. 공부를 해보시고 조정을 할 때마다 조금씩 사신다면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너리 캐피털이라고 하는데도 솔라나, XRP, 헤데라, 추론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 뭐 푸지 펭귄이 아니고 퍼치 펭귄 있죠. 이런 것도 지금 누군가 ETF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알트코인 ETF 그거 뭐 회사가 많으면 뭐하냐. 그거 뭐 어차피 안 사줄 텐데.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XRP ETF가 1등, 도지코인 5등이었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들 자산운용사에서 우량 코인들에 대한 ETF를 발행한다면 팔리지 않을까요? 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그 다음에 라지캡들, 중소형 코인들은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뭐 순서가 바로 이제 뭐 유동성 금리 한다고 이제 돈이 뭐 풀리고 시장이 바로 오르진 않거든요. 어찌됐건 ETF에 대한 허들이 많이 낮아진 게 맞습니다. 상당수의 ETF 기존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최종 마감 기한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네릭 리스팅 해가지고 신청하면 75일 이후에 이제 승인이 되는 거. 요거는 한 12월 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알트코인 ETF가 하나씩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요때 뭐 금리 인하부터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뭐 이미 증가해 있죠. 그러면 알트 시즌 나오지 않겠어? 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4분기 뭐 나쁘기는 쉽지 않겠다. 나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 못하는 블랙스완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보다는 4분기 언젠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사이클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버전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관세 폭탄 아니면 뭐 전쟁,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무원 잘라버리겠다. 셧다운 같은 가능성이 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고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할지언정 연말 연초 그게 뭐 언제가 됐든 바로 뭐 10월 뭐 말에 그냥 폭등한다. 지표들이 충족이 된다. 그냥 적당히 저는 익절하고 좀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앱 순위, 글로벌 앱 랭킹을 보니까 330위 정도 하더라고요. 아직 당연히 뭐 팔고 나갈 때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줍줍을 뭐 해도 하기에는 전 나쁘지 않은 추매하기에 좋은 시즌이다.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MBRV Z스코어 예전에 얘기 드렸지만 최소 피크가요. 이 7점에서 한 10점까지 가져야 되는데 현재 2점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시즌 종료를 외치긴 좀 저는 뭐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MBRV Z 스코어가 지금 2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하고 아직 뭐 과거 사이클 한번 쉬어가는 코너 아니겠어? 지금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뭐 사이클 종료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알토속, 아직도 저는 알토속 내러티브가 지금 시장 전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럴 수 이럴 때 사실 좋은 건 뭐냐?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 우량 코인, 그러니까 블루칩 코인들을 꾸준히 사서 쟁여놓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뭐 디파이도 하고 뭐 이자도 받고 뭐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실제적인 뭐 실물 자산 토큰화, 뭐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의 망으로 쓰이는 뭐 여러 가지 실제 혁신, 뭐 나중에 AI와의 뭐 컨버전스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알트코인에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9월 달만 뭐 제미니 IPO, 피겨 IPO, 크라켄 IPO, 비트고 IPO, 트럼프 형제들 저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데뷔 첫날 급등했었죠. 비트코인 인프라 뭐 스펙, 그다음에 불리시 여기에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아직 리플 시작도 안 했죠. 시즌 종료라고 하기에는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줄줄이 IPO를 이미 했고 앞으로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불편한 데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이 IPO 왜 했겠습니까? 여기서 자금 조달해서 뭐 먹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다 플랫폼들이에요. 뭐 대출하는데 거래소 이런 데 아닙니까? 지금부터 물 들어오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이제 투자도 하면서 사람도 뽑으면서 시즌을 오히려 시작 이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 겁니다. 10월달 뭐 알트코인 현물 ETF 결정의 달이다. 10월 2일달 뭐 커넬 캐피탈의 라이트코인 ETF를 시작으로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16개의 ETF 최종 심사 마감일이 예정이 돼 있다. 향후 몇 주간은 ETF 시장의 거대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과거 비트코인 ETF랑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비교를 굳이 한번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는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있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4년 1월에 승인이 됐고 24년 그러니까 딱 승인이 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조정 횡보하다가 24년 3월 달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네 하고 뭐 1년 내내 흘러내렸었습니다. 지금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도지코인 ETF는요. 사실은 블랙락이 아직까지는 이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지금 뭐 곧 있으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팔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블랙락은 이제 아직 퀘스천 마크지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뭐 지수 ETF라든 뭘 하든 할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뉴스에 사서 광기에 팔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광기에 파는 시즌은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10월 달 시장 뭐 1년 내내 지금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변곡점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아직 코인 뭐 그렇게 제대로 된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비트 말고 알트코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4분기에 비트코인도 지금 조정을 겪었잖아요. 비트코인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급등하는 시나리오 1번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천천히 상승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는 상승 전에 한번 시원한 급락이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금 좀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급격한 반등이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급락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뭐 미국 정부에서 뭐 며칠 동안 셧다운을 하겠다. 뭐 시장에 또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때마다 출렁출렁 할 수는 있겠지만 출렁출렁 한다면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추매를 했지만 셧다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쌈짓돈 다시 뭐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호재들이 계속 넘쳐납니다. 근데 가격은 재미가 없죠. 정말 이제 추매가 고픕니다. 사도 배가 고프듯이 사도 더 사고 싶은 요즘인데요. 그러려니 하시고 이제 또 너무 또 생활비까지 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사시고 기다리시면 곧 있으면 10월이 옵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